성공 창업 바로가기. 스타트업과 기업. 4. 기업의 이해. 자,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네요. 기업의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학습하실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유형 및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의미입니다. 기업의 의미는 크게 협의적인 좀 작은 의미, 또 광의적인 좀 넓은 의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협의의 기업은 여러 자원을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자원들, 이것은 뭐 유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자원들을 결합을 해서 뭔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비스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산을 하고 또 공급까지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로의 기업은 사회의 여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의 경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조직. 작은 의미로 봐서는 이윤 극대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큰 의미로 봐서는 그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직을 우리가 기업이다라고 의미하고 있다.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업의 내용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하고요. 국민 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 자, 국민 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또 경제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본을 출자하는 소유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분리되고 자본을 출자하는 소유자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생산을 담당하고 또 경제의 주체이기도 한 게 기업의 의미가 되겠고요. 일단 기업을 설립을 하고 기업이 운영이 될 땐 자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을 출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자가 되겠고요. 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소유자와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고요. 또 자본을 출자하는 소유자와 기업을 경영하는 또 경영자하고도 분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본만 출자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그룹 혹은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최고 경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영자 그룹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와 파트너로 그렇죠.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또 그 계층 노동자가 있겠죠. 그렇게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요. 그럼 이번에는 기업이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지 기업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생산 기능, 두 번째 창출 기능, 세 번째는 사회적 기능, 네 번째로는 국가 발전 기능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기능이에요. 기업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창출 기능인데요.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합니다. 자,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런 만큼 고용도 창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세 번째로 보시면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사회적 기능을 보시면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협의의 개념, 작은 의미로 봤을 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들 여러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 기업들이 본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목적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적만 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사회적 목적이 안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는 또 해당 기업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저가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단기간엔 자기네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본인보다 자본이 많고 뭐 그런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또 더 최저가, 더 저렴한 그런 가격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서로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의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기업이 우리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성장을 하는 업체 혹은 그런 사회적 무리 혹은 그런 계층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사회적 기능, 사회적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능의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다가가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네 번째로서 국가 발전 기능입니다. 사회적으로 해서 좀 더 발전이 되는 발전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될 텐데요. 가계와 정부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고용 창출,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이익을 환원시켜주는 기능을 국가 발전 기능이다. 곧 기업이 제대로 되고 각 기업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또 여기서 기술을 발전하고 고용을 창출해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물론 우리가 뭐 앉은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기업 활동, 사업을 하셔서 그 가치 창출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한 국가 혹은 사회를 위한 일이고 그게 곧 기업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구성원들 기업에 이제 속해 있는 구성원들 혹은 앞으로 속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개념을 좀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의 목적인데요. 그럼 기업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느냐 보시면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소비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예요. 그렇죠? 반면에 기업은 가게가 제공한 생산 요소인 노동, 토지, 자원, 자본과 기업가의 경영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의 주체입니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면서 또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업이, 그러니까 가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가게 주체가 되겠죠. 가게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소비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 대부분 소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집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제품도 구매하고 뭐 음식물도 구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그런 가족에서 제공할 수 있는 노동 요소도 있고요. 뭐 땅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유무형의 자원도 있을 거고요. 자본도 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기업가의 그 현명한 그리고 그런 경영 활동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이 주체예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를 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시장에서,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어떠한 제품을 다시 또 구매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구매를 한다거나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우리가 배우는 스타트업의 개념에서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공급자이면서도 또 소비자, 수요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소득의 한도 내에서 최소의 지출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 이때 얻은 만족을 우리가 순편익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생산활동을 통해 벌여들인 총 수입에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 및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이윤인데요. 이런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단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 얻는 만족을 순편익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총 들어온 비용,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총 수입에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한 그 비용을 뺀 부분이 이제 이윤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업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의 유형에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기업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이제 사기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일단 기업은 크게 보시면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기업은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개인기업이라는 것은, 개인기업은 출자와 경영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가 개인기업이라고 하고요. 경영상의 모든 책임과 권한, 경영상의 모든 손익도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한다 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돈도 개인 혼자서 내고 경영도 내가 혼자 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모든 권한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이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돈도 내가, 출자도 내가 하고 경영도 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기업 중에서 소수 공동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 공동기업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크게 뭐 5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익명조합,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소수 공동기업의 유형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 자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기업의 유형이 있다라는 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다수 공동기업은 협동조합과 크게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에 이제 많은 법인을 이런 협동조합 형태라던가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가 보통 회사,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뭐 95% 이상이 주식회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각각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이제 합병회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가지는 그런 무한 책임을 가지는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사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회사를 우리가 합병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합병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들이 그 무한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그 권리와 의무를 사원이 다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합병회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 사원 혹은 출자액의 한도를 책임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합자회사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가 합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경영을 담당하는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이 사람은 무조건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그런데 유한책임 사원은 자기가 돈을 출자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그런 거에서 서로 다른 이제 개념이 합쳐진 걸 말 그대로 합자회사라고 하고요. 유한회사라는 것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는 그런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형태로,
어찌 보면은 이것은 주식회사, 우리가 보통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식회사의 작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조직, 경제 활동에서는 크게 보기 힘든 조직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뭐 유럽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그런 기업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한책임회사 익명조합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투자액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분담하는 회사고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유한책임회사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다음 익명조합입니다. 익명조합이라는 것은 출자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현명조합원과 출자만 하는 임명조합원으로 구성된 상법상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익명조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도 하고 또 그 출자도 하고 업무도 보는 그런 조합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돈만 내는, 출자만 하는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런 조합을 익명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수 공동기업의 종류에는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익명조합, 이렇게 5개의 기업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수 공동기업에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있는데,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입니다. 자,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아마 최근에 들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들 이제 접근을 하고 많이 설립을 하시는 그런 이제 기업의 유형인데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설립해서 기존의 주식회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점주 51%의 그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협동조합은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그 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 권한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더 편리한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설립을 할 때 5인 이상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 5인 이상이 모였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출자금도 이제 제한이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출자금을 무조건 많이 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협동조합을 다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모인 그 사람들의 그 결정?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수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집단지성이라고 표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협동조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책임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에서 같이 협동조합을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움직이는 분이 계시겠죠. 그게 이사장이 됐던 뭐 대표이사가 됐던 누가 됐던, 아무래도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기존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협동조합에 접근을 하셔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설립 목적 혹은 그 협동조합이라는 그 조직의 장점을 아직까지 잘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이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로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파트를 갖고 5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들으면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라고 해서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형태의 회사, 규모가 크고 대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합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거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법인 혹은 앞에다 가로치고 주 가로 닫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업명이 나오는 회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요 주식회사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식회사의 그 출자금이죠. 투자금.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금이 되겠죠. 이 자본금의 기준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자본금의 규정이 있는 그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업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하려면 자본금 몇 억에 어떤 그게 있어야지 그런 면허가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즘에는 주식회사도 예전에 비해서 자본금의 대부분의 이제 주식회사,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한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요즘엔 사실은 설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설립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접근이 예전보다는 너무너무나 쉬워졌다. 그래서 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어찌 보면은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51%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내가 협동조합에서 자기가 주식을 51%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구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협동조합에서는 1인 1투표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거기에 자본금을 출자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나도 그냥 한 표를 그렇게 그냥 행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동이 먼저 돼야 되는 게 협동조합이고요.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이 우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가의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회사가 그래서 51%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럼 또 약간의 패단이 아니죠. 그럼 상당한 패단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회사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보다는 그래도 주식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표현을 하는 것들이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관공서라던가 어디에서 이제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주식회사다, 법인이다라고 법인 사업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래도 혜택 아닌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직적상으로는 매력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기업의 이해라고 해서 기업의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말씀드렸던 개인 기업이라던가 협동조합이라던가 주식회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한 단원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의 이해 과목은 오늘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